네, 월요일마다 보내드리는 열전상할 시간입니다. 중국의 후강퉁 시행 이후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에 직접 관심을 가져야 될지 중국 시장의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김석환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저희 방송엔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네요. 처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열전상할 시간으로 오늘 중국 시장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들 알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일단 G2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다음에 최대 경제 부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대수출입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수출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나라 국가 비중이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 비중도 역시 16%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니만큼 또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좀 근접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7년에 거의 피크점에서 들어갔었던 펀드가 아마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그러한 추억, 그러한 이제 악연은 떨쳐버려야 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는 새로운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중국 증시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될까요? 자, 일단은 당분간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3개월도 아니죠. 최근 11월 27일부터 후강통이 시작된 이후부터 증시가 대략 한 40% 이상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 기준으로 따지면 50% 이상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흔히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밀당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밀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단기 이격이 상당히 좀 과대한 국면은 있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이격 조정은 좀 나타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확실히 좀 반전이 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 대응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매매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고 트레이딩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사랑도 밀당이 중요하듯이 증시도 밀당이 중요한 것 같네요. 근데 중국 증시를 주목을 해야 될 때 과연 올 한 해, 2015년 한 해에는 중국 증시 가운데도 어떤 업종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따 설명을 할 때 대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할 텐데 일단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투자에서 소비의 관점을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쪽에 좀 더 소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실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 증시에서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바로 중국의 어떤 정부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철도 관련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 정책 관련 수혜주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중국 시장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저평가된 부분에서 이제 상승 동력이 충분한 은행이라든지 증권 그리고 보험 관련한 부분도 역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대외적인 제조업이라든지 수출 관련 종목들보다는 상당 13억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내수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증시의 전반적인 2015년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 이제 후강통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낮았었던 외국인들의 어떤 보유 비중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도 이제 높아질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자료 화면을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현재 나가고 있는 화면을 좀 보시면 일단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 중국 같은 경우 현재 한 4% 정도로 상당히 좀 낮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QP라든지 RQP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제한적인 시장 개방을 좀 하긴 했었지만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후강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일단 시장을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옆에 보이시듯이 투자 한도가 약 원화 기준으로 33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일단 QP나 RQP 그리고 후구통을 통해서 현재 투자된 금액이
130조 원 규모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최대로 늘렸을 때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9.6%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9.6%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국내 주요 증시들과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35% 정도가 됩니다. 홍콩 같은 경우가 50%가 넘고요.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35% 수준. 그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 현재 약 4%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최대로 한도를 좀 풀어준다 하더라도 10%밖에 되지 않죠. 현재 수준이 약 2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한국이나 홍콩이나 대만과 같은 나라들과 평균 수준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의 투자 여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충분히 더 투자를 할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국 정부의 금융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 어떤 경기 부양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2015년에는 중국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게 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될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한번 저희가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시죠. 네. 아무래도 지난 11월 달이었죠.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특히 이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를 비대칭적으로, 즉 대출 금리를 좀 더 인하 폭을 좀 크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좀 다양한 부양책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보이시는 화면 같은 경우가 현재 중국의 기준금리의 추이이고, 실제로는 이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대출금리 좀 인하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반면에 그 점선으로 보이시는 부분들이 바로 중국의 기업 이익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기업 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실제로 단순히 최근에 중국 증시의 상승이 일시적인 반등의 추세가 아니라 실제로는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금융시장의 개방과 맞물린 이러한 어떠한 모멘텀의 변화, 즉 정책적인 변화가 일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중앙인민은행이죠. 중앙은행에서 어느 정도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보다는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정책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카드들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아무래도 네. 유동성 회수를 이제 일단은 좀 멈췄다라고 하는 거는 네. 시중에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서 바라봐도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중의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떤 예금이나 예대금리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금융시장, 즉 주식시장 쪽을 좀 더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금융시장 자율화 그리고 금리 자율화 정책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좀 더 입출입이 진출입이 좀 더 쉽게끔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 체제 자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로 전격적인 뭐 개방보다는 점진적인 개방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행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중국들의 변화가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좀 먼저 한번 보시면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실제로 많이 보였습니다. 그 부진한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상장 기업들의 이익 추이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화면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프라이스 갭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렇게 실제로 이 막대 그래프가 프라이스 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 마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2010년부터 계속해서 이 프라이스 갭 추이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일시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긴 했었지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매년 초면 애널리스트들이 연간 영업이익 추정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100조에서 한 110조 정도, 대략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1000조에서 1200조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영업이익률 마진으로 따지면 10% 수준이 바로 100조에서 한 120조 정도가 우리나라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최근 3년 동안 연초에 예측했던 그런 영업이익 추정치가 연말에 가서는 결국에는 연초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근 3개년 동안의 영업이익 평균치는 대략 80조에서 90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추이가 최근 3개월 사이에 약간의 반전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막대 그래프 우측 하단을 보시면 이 부분이 최근에 약간의 반등 추세로 좀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에 따라서 상장 기업의 EPS 부분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파란색 선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 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추이를 좀 나타내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파란색 선, 즉 상장 기업의 EPS 추이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신흥국들의 한번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와 브라질 그리고 중국, 인도의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를 제외한 브라질, 중국, 인도 같은 경우는 2014년 초부터 계속해서 반전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 전부터 일단 개선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의 프라이스 갭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EPS 부분도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지수가 상당히 좀 출렁거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는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증시의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전망까지 들어봤는데 이 두 가지의 어떤 재반 상황을 토대로 봤을 때 과연 2015년 상반기 그리고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증시에 있어서 어떤 업종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다양한 전문가들 또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많은 매매들을 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과연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또는 이 업종이 향후에 지속적인 개선의 흐름들이 보여지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즉 팩트에 충실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장은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동력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사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좀 종합했을 때 저희가 매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업종별 산업 생산 활동 지수가 있고요. 그 내에서 재고 순환 지수를 좀 제가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상반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국내 우리나라 지수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는 검정색 선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의 재고 순환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파란색 선이 출하 지수이고요. 빨간색 선이 재고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파란색 선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빨간색 선이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검정색 선이 재고순환선이 강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재고순환선 지표 자체가 아직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3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 그 업종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검정색 선의 재고순환 지표가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의 출하지수가 증가하고 있고 빨간색 선의 재고지수가 감소하는 즉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좋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1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주가가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어떻게 상승을 했는지 바로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도 역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방 산업의 반도체가 상당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부품이나 장비 쪽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뒤쪽으로 보시면 이 역시 지금 화면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도 반도체의 흐름을 따라서 상당히 강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출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보다는 재고가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일단은 재고 순환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수가 있겠고 실제로 반도체 부품이나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 접근할 수 있는 중소형주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전상할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